회원 여러분, 7월에는 비료가 부족해 문제가 되는 과원도 있지만 비료를 멈추지 못해 수확과 내년 꽃눈을 함께 망치는 과원도 있습니다. 장마 뒤 잎색이 옅어졌다고 질소를 추가했는데 신초만 다시 길어지고 수관이 막히며 과실 착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무가 약해 보인다고 무조건 비료를 끊었다가 과다 착과와 뿌리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7월 비료는 달력이나 제품 설명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 같은 과원에서도 강한 나무, 정상인 나무, 약한 나무의 원인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강수세, 정상수세, 약수세 과원을 구분하는 방법과 각각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세는 한 가지 신호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잎이 짙다고 무조건 강수세이고 잎이 옅다고 무조건 비료 부족은 아닙니다. 신초의 길이와 굵기, 신초 끝에서 새 잎이 계속 펴지는지, 생장이 멈추며 끝눈이 잡히는지, 잎의 크기와 색, 수관 내부의 밝기, 착과량과 과실 크기, 토양 수분과 뿌리 상태를 함께 보십시오. 과원 전체의 평균만 보지 말고 같은 품종 대목 수령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대표 나무와 이상이 있는 나무를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특히 장마 뒤 잎색이 옅어지고 잎이 처지는 현상은 과습 때문에 뿌리 기능이 떨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때 비료를 더 넣으면 해결되지 않고 뿌리 주변 염류 부담과 신초 과번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수세 과원은 이렇게 보입니다. 강수세 과원은 신초가 굵고 길며 7월에도 신초 끝에서 새 잎이 계속 펴집니다. 잎은 크고 짙으며 절간이 길고 수관 안쪽이 어두워 과실과 잎에 빛, 바람, 약액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장지가 많고 새 가지가 위로 강하게 서며 과실에 비해 잎과 가지의 생장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착과량이 적었던 나무, 질소와 물이 많이 들어간 구역, 겨울에 강한 절단 전정을 한 나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초 길이만으로 강수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품종, 대목, 수령, 제식거리와 전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지난해 같은 나무와 과원 안의 정상 나무를 함께 비교하십시오. 강수세 과원은 먼저 멈추십시오. 강수세 과원에서는 질소가 들어있는 관비와 웃거름, 생육을 더 밀어붙이는 고농도 연면 시비부터 멈추십시오. 질산 칼슘처럼 칼슘과 질소가 함께 들어오는 자재도 실제 질소 함량과 투입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물까지 완전히 끊어 나무를 억지로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토양을 바싹 말렸다가 한꺼번에 관수하면 과실비대가 불안정해지고 수분과 칼슘 이동의 변동도 커질 수 있습니다. 관수는 뿌리층 수분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도록 유지하십시오. 수관을 막는 도장지는 한 번에 모두 자르지 마십시오. 안쪽을 완전히 가리는 가지부터 기부해서 솎아내고 과실이 갑자기 강한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번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신초가 계속 자라는 시기에 강한 절단은 재생장을 부르고 일소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강수세에서 칼리까지 무조건 늘리면 안 됩니다. 질소를 멈추고 칼리만 많이 넣으면 착색과 비대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토양에 칼리가 충분하거나 뿌리가 과습한 상태에서 칼리를 반복하면 기대한 효과가 작습니다. 오히려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과실의 칼륨, 칼슘 균형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착색은 칼리한 성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정 착과량, 건전한 잎, 수관 내부의 빛, 질소와 수분의 안정, 밤 기온과 품종 특성이 함께 작용합니다. 토양 분석과 엽 분석이 있다면 칼리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분석이 없고 강수세가 뚜렷하다면 착색을 이유로 칼리 추비를 일률적으로 반복하지 마십시오. 정상수세 과원은 균형을 유지하는 과원입니다. 정상수세 과원은 신초가 필요한 만큼 자란 뒤 생장이 서서히 안정되고 잎의 크기와 색이 비교적 균일하며 수관 안쪽에도 빛과 바람이 들어갑니다. 과실은 품종과 착과 위치에 맞게 비교적 고르게 커지고 새 잎이 건강하며 병반과 조기 낙엽이 많지 않습니다. 나무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고 관수 구역별 생육 편차도 작습니다. 정상수세는 비료를 계속 더 넣어야 유지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균형이 맞는 과원에서는 계획표에 남아있는 비료를 모두 소진하는 것보다 현재의 균형을 흔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상수세 과원은 필요할 때만 보충하십시오.
정상수세 과원은 예정된 비료를 자동으로 넣지 말고 토양 수분, 착과량, 과실비대 추세와 분석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한 양만 보충하십시오. 대표 과실 20개를 같은 품종, 비슷한 높이와 착과 위치에서 표시해두고 가장 넓은 부분의 지름을 일주일 간격으로 재십시오. 비대가 정상이고 잎과 신초가 안정되어 있다면 비료 농도를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관비가 필요하다면 먼저 맹물로 뿌리층을 고르게 적시고 필요한 비료를 낮은 농도로 나누어 공급한 뒤 짧게 후관수하십시오. 장마 직후 깊은 층까지 충분히 젖어 있다면 관비를 미루고 배수와 토양 수분부터 확인하십시오. 약수세 과원은 이렇게 보입니다. 약수세 과원은 신초가 짧고 가늘며 잎이 작거나 옅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많은 나무에서는 과실 크기가 떨어지고 가지가 처지며 잎이 일찍 늙거나 나무별 생육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초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비료 부족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과다 착과, 토양 과습이나 건조, 뿌리 손상, 점적핀 막힘과 물량 편차, 토양 pH와 염류, 병해충, 대목과 젖목부 문제도 비슷한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약수세 과원은 곧바로 비료를 넣을 과원이 아니라 약해진 원인을 먼저 나눠서 찾을 과원입니다. 약수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5가지. 첫째, 착과량이 나무 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얕은 뿌리층과 깊은 뿌리층이 과습하거나 지나치게 마르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셋째, 점적핀마다 실제로 나오는 물의 양이 다른지 막힌 곳이나 누수 구역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밑동과 뿌리의 상처, 부패, 물고임, 이상 냄새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섯째, 잎병반, 조기낙엽, 응애 피해가 광합성할 잎을 줄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비료보다 원인 교정이 먼저입니다. 뿌리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료 농도만 높이면 흡수는 좋아지지 않고 뿌리 주변 염류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족이 확인된 약수세 과원만 나누어 보충하십시오. 배수와 관수가 정상이고 뿌리 손상, 병해충, 과다 착과 문제를 정리했는데도 생육이 약하며 토양 분석이나 엽 분석에서 부족이 확인될 때만 보충을 검토하십시오. 7월에는 이미 짧아진 신초를 다시 길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잎의 기능을 지키고 현재 달린 과실을 무리 없이 키우며 나무가 더 약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지 말고 낮은 농도로 나누어 공급한 뒤 잎색, 신초의 안정 여부와 과실비대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투입 뒤 반응이 없다고 바로 농도를 올리지 말고 토양 수분과 뿌리 상태를 다시 보십시오. 어떤 성분을 얼마나 보충할지는 품종, 수령, 착과량, 토양과 물 분석, 기존 시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과원에 적용하는 고정 처방보다 분석 결과와 지역 기술 지도 기준을 우선하십시오. 잎에 뿌리는 비료도 과용하면 해결책이 아닙니다. 장마 뒤 뿌리가 약하다고 연면 시비를 여러 제품과 고농도로 반복하면 잎의 약해와 혼용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면 시비는 확인된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이지 토양 배수와 뿌리 문제를 대신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고온 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단독 또는 단순한 조합으로 소면적에 먼저 살포한 뒤 하루에서 이틀 동안 잎 반응을 확인하십시오. 칼슘제와 인산, 황산염계 자재는 침전이 생길 수 있고 동제, 오일류와 다른 자재의 혼용도 제품 제형과 물의 성질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품 라벨과 혼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컵 테스트를 거치십시오. 농약과 함께 사용할 때는 농약의 등록 작물, 희석 배수, 수확 전 안전 사용 기준이 우선입니다. 7월 비료 결정표. 강수세라면 질소와 생육 촉진형 관비를 멈추고 토양 수분의 급변을 막으며 수관을 여러 번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정상수세라면 현재 균형을 유지하고 대표 과실 20개의 비대와 토양 수분을 기록하며 분석상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하십시오. 약수세라면 비료부터 넣지 말고 착과량, 배수, 관수 편차, 뿌리, 병해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원인을 바로잡고 실제 부족이 확인될 때만 낮은 농도로 나누어 보충하십시오. 세 과원 모두 투입 전 날짜, 자재명, 성분, 사용량과 관수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투입 3일 뒤에는 토양 수분, 점적 편차, 잎 약해 여부를 확인하고 7일에서 14일 뒤에는 같은 나무의 잎색, 신초,
과실비대 변화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마무리 및 다음 영상 예고. 여러분, 7월 비료의 핵심은 더 넣을 것인가 보다. 지금 이 나무가 왜 강하고 왜 약한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강수세 과원은 멈추는 관리가 필요하고 정상수세 과원은 균형을 지켜야 하며 약수세 과원은 비료보다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잎색 하나가 아니라 신초, 착과량, 토양 수분, 뿌리와 병해충을 함께 보십시오. 이 영상은 멤버십 회원께 먼저 공개된 자료입니다. 멤버십 회원께는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세 판정표를 함께 제공합니다. 판정표로 같은 품종과 대목의 나무를 비교해 보시고 판단이 어려운 구역은 사진과 함께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조생종 수확, 홍로 착색 준비, 후지 비대, 폭염과 태풍 관리까지 8월 수확과 착색을 망치지 않기 위한 준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